그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먼 그레이의 저자 핫핑크 현춘의 춘혜 언니고요. 네, 저는 단호박 김쌤입니다. 네,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아주 단호한 우리 김쌤과 단호하고 싶은. 단호박이 그게 단호박.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두더지의 결론을 단호하게 내리거든요. 네. 자,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 송형석 원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 원장님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다가 네. 요즘에는 조금 요즘 좀 사람을 대중을 만나는 게 네. 이제 부담이 좀 많아요.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지금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네. 그 예전에 톡투유 나간 다음에 TV를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가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너무 반갑습니다.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누적되는 상처가 생겨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네. 세 보이지만 또 속으로 되게 여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셈이 있으면 여림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또 부드러워 보이지만 뭐 또 단호하다고도 하고. 하듯이 이렇게 다 양면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네. 아유 속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정말 내가 많구나 라는 근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엄청 받지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받는 거 아,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맞죠. 받지만 치료법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걸 치료를 하는 방법들은 알고 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뭐겠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아. 나를 노출하는 건 좀 적당히 하는 게 그래서 좋겠다. 치료 차원에서 예방 네. 차원에서 이제 좀 방송을 줄이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 코로나19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과 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이제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계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같이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때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렇죠. 내향적이신 분들은 요즘 보면 오히려 잘 됐다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뭐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때요? 좋아요. 요거 재택근무하고 사람 안 만나니까 편해요. 아.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뭐 원래 저 이렇게 사는데 뭐 사람들 안 만나니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곧잘 봐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애들하고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학습 부진 때문에 힘들었던 요런 애들은 오히려 집에서 천천히 자기 공부하거나 자기 관리만 하면 되니까 편해졌다 아니면 병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병원 아직 안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병원을 오다가 네. 이미 심했는데 얘가 되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조금 변한 게 학교 폭력이 그래서 많이 엄청 줄었는데 없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가정 폭력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도 좀 새로 생기고 있대요. 네. 그런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하자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정폭력 같은 사건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듣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통제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여기 가면 가야 되고 네네. 보기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볼 수가 돼요. 없어요. 내가 소일거리를 하는데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서 뭔가 풀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제발 좀 나가라 운동 좀 해라 그런데 걔네들 안 저보다 하죠. 힘들었거든요. 예. 반대가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럴 때가 왔다는 걸 알고 뭐 음악 감상 뭐 집에서 뭔가를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앉아서 글쓰기 이런 네. 쪽으로 취미를 돌려내지 못하면은 답답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식구들한테 화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선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행이나 이런 거 쪽에서 조금 혼자 하는 거 무엇인가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원래 등산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뛰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맞아요.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회 스포츠, 네. 축구 하시던 분들, 탁구 하시던 뭐 분들. 탁구 이런 네. 분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행 좋아하는 분들이 저도. 저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정말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연 같은 거, 공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공연이 다 막혀서 사실 네. 그쪽은 공연을 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을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더 문제긴 한데. 그러나 공연은 네. 뭐 이제 그 언택트로도 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네.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개인 기록,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목표를 두고 저기까지 간다 이런 스포츠를 그런 바꿔야 식으로. 되는데 성질이 급하신 분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전거 같은 게 제일 무난하고 좋죠. 나 이제 자전거 좀 타봐야 되겠어. 그걸 바꾸신 다음에 네.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다음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미 붙이시면은 서울에서 뭐 저기 대전, 부산까지 갔다가 그러게. 그다음에 기차 타고 다시 올라오고. 자전거를 타고요? 예,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강원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그냥 갈수 그 있어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 분들도 봤는데 잘 타시는 분들은 전 네. 춘천 넘어까지 자전거 타고 하루 만에 돌아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저럴까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생각해가지고 저기 지방까지 갑자기 내려갔다가 막 돌아오시면 다리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아. 내가 그럼 저는 안 하죠. 저도 안 해요. 저는 이제 한강변을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많이 걸었는데 네.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진짜 자전거 타는 분들 요즘 많아요. 더 많아요. 더 아. 많아.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요즘 눈이 좀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잘 안 가봤는데 좋아할 법한 데가 제법 이제 많아요. 저는 요즘 맞아요. 섬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봤지 이거 무슨 섬인지 잘 몰랐던데 그런 데를 이제 타겟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저기 제가 원래 인정하는 게 요 남해 쪽은 다 멋있다. 다 멋있어요. 맞아요. 제가 솔직히 서해나 동해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좀 많은데 네. 요 남해는 가면 전부 다 야 이런 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되게 있었나? 아기자기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곳곳을 갖다 다녀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하면요 동네에서 내가 안 가본 데 있습니다. 동네에서. 동네에서 내가 이 동네 내가 다 알지 싶은데 사실은 저쪽 촌이라든가 이쪽 길이라든가 가다 보면 재밌는 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뜬금없이 뭐 여기서 노포 했다는 무슨 가게 하나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저기 국수집이라는데 앞만 봐도 저거 20년 된 데인데 그거 맛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갔다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우리 마을 전파서도 지금 이게 화곡 본동 시장하고 가까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걸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다고. 아, 옛날 그런 어떤 느낌들. 예, 네, 옛날 살던 느낌들. 동네하고 너무 비슷해서 네. 야 이거 좋은데? 그러면서 진짜. 그러면은 이 고립감이라든가 뭐 게을러지는 요런 생활 태도라든가 뭐 요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혼자 이제, 있는 거 좋아하는 예, 사람들도 예. 이 게을러지는 우울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조금 정신적인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 저도 요즘 와서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현대 사회에 도시에서 거주하는 이 노동자들은 네.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이 좁은 땅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거리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맞아요. 이러는 건데 이걸 갖다가 모순이 생기면 또 모순을 막고 모순이 생기면 모순을 막는 식으로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소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뭐 TV나 게임 같은 맞아. 그런 걸로 내 고통을 잠시 잊으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뭔가 그가 멈춰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그대로 내 몸에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만은 이 1000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도 내가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정말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내가 소홀히 했었나? 네.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을 내가 하도 못 만들었던 건가? 이래서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계속 문제가 남을 정신적으로 거라고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코로나 지금 생겨서 생긴 문제도 문제지만은 정말로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게 코로나 이거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진짜 무슨 일이 터질지 조금 오히려. 끔찍하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우울증 심각해지는 사람도 정말 늘 거고요. 네. 더 무서운 건 애들이 학교 안 간다는 애들이 정말 늘 거예요. 정말. 아, 그래요? 아니 전 네. 진짜 실감해요. 네. 애들이 학교를 이제 안 가보니까. 격주로 간단 말이에요. 3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이제 격주로 가는데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애들은 이제 안 가버릇하다 보니까 학교 갈 때 내가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요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 5, 6하고 요 중1, 2쯤 되는 요 애매한 나이들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 등교 거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것 같다는 아주 무서운 예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빠 엄마 그걸 각오를 하고 1년 동안 앞으로 1년 정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자기 의무업 키워주고 그리고 자꾸 아빠 엄마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하게. 스스로 해라. 밤 네가 차리자. 이런 것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조선시대에 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애들이 다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 식의 조선시대에 의무감을 그랬어요? 지어주는 안 했나요? 안 살아봐서 갑자기 조선시대는 어땠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네. 15살이면 결혼하고 저 농사 지었으니까. 아. 네. 그리고 그 정도 그때는 또 아니에요? 워낙 그 이제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애들한테 막 그냥 뭐 화둥둥 대사랑 네, 이렇게 그런 거 못했죠. 없죠. 애가 뭐 먹을 것도 일곱, 여덟인데 없고 뭐. 그럼. 네. 그냥 각계 그 위에서 밑에 책임지고 밑에서 밑에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 외삼촌, 삼촌 뭐 대가족 제도니까 서로 간에 연결이 많았으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죠. 맞아요. 근데 규칙적인 생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이 잠이요, 잠. 이 잠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 자체는 늘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꾸 도태되는 느낌을 받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면을 자는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깨는 시간이나 자는 그 취침 시간이나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맞춰야 사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건강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왜 불성실하게 산다고 생각이 드냐면 늦게 잘 때까지 성실한 일을 하지 않아요. 대개는 드라마 보고 대개는 쓸데없는 거 게임하거나 뭘 보거나 네, 그걸 한 2시간 하다 자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늦게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시까지 소설을 쓰다 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 잤으면 제가 왜 그러면 불성실해? 흐뭇하지. 그럼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냥 이 늦게 시간대가 좋아서 그런 일어나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전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 그것대로 할 수는 참 없기는 하지만 늦게 자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부러 그래서 새벽 6시 운동을 갑니다. 그때 수영을 꼭 무조건 위해서? 그때 꼭 대충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일단 새벽에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샤워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고 딱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 그렇죠. 별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빠른 이른 시간에 보는 것 자체가 원래 우울감 개선에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분명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밤에 내가 딴짓하고 일찍 졸려서 자야 돼. 맞아. 내가 어차피 6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맞아. 3시에 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2시에 햇빛을 이렇게 보는 게 우울감 그거에 굉장히 광선치료 같은 거라 광선 치료예요. 합치면은 햇빛을 보면서 이 대근육들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많이 써주면서 빛을 아침 일찍 노출을 시키면은 그날 하루의 기분 개선 효과가 거의 약 먹은 것처럼 나와요. 이 옛날에는 오타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뭐 오타쿠의 전성시대인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들어요. 오덕들이 덕후라 그러나? 덕후. 오덕 맞아. 뭐 이렇게 하는데 오덕들에게 편한 세상이 됐죠. 그게 맞아요. 있는 건데 오덕이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센스나 다른 중요한 일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많이 시작이 되냐면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그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양상으로 살죠. 맞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고 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이제 진단이 나온 게 오닥구 같은 그런 단어가 나왔을 뿐인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양상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냥 약간 좀 애칭처럼 오닥구 뭐 닥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된 것 뿐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뇌가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거나 대인관계가 망가져 있지만 않다면 네. 오덕적인 그런 취미 활동은 사실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거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취미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하잖아요. 취미가 나중에 그 사람 밥 먹여 살립니다. 아. 제가 저 병원에서 맞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다 관심 없는데 게임 뭐 하나만 하나만 관심 있고, 있다든가 네네. 다 관심 없는데 오로지 건담 하나 관심 있다든가 그럼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히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건담 계속해라. 그 대신 나하고 건담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너 이 시리즈 왜 좋아하냐? 왜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게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라. 너 얘 이래가지고 상대방 이거 이길 수 있지 않냐? 너 실력이면 작전 다시 잡아.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아. 그렇게 근데- 근데 문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 오는 게 한 몇 년이 걸려요. 그래요. 정말 아무 취미도 없었던 친구거든. 음. 정말 오닥고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뭘 친구들.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거기에 관련된 다른 일이 뭔가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가 건담이나 하여튼 뭐 게임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하고 말을 트기 시작하고 직장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예, 그게 제가 보면 한 2, 3년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변하는 거라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렇게 취미 활동으로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거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쏠리는 게 있어요. 뭐 쇼핑을 계속 한다든가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오덕의 활동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뭐 야, 아이들도 그렇게 게임을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덕후처럼 네. 막 덕후는 이제 실력도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게임을 그냥 계속 중독처럼 하는 거죠. 또 이제 이 SNS로 이제 홈쇼핑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같이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 확진자 됐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확 쪘다고. 아, 예. 저도 이미 확진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먹는 거에 이렇게 계속 또 집중을 그리고 하게 요즘에 된다든가. 근데 애들이 먹방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먹방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니까요. 아, 네. 근데 먹고 싶어지지 않나? 그게 이제 무의미한 정보여야 되는데 왜 ASMR인가요? 네네네.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에 ASMR.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잠잘 때 뭘 많이 권유를 하냐면은 그 내가 호감은 있는데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정말 단조로운 정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호감은 있어야 되고. 추천하는 게 아주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아니면 만화책 많이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네. 호감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지루하잖아요. 영어로 되면 더 좋고.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잠이 금방. 아니, 금방 잠이 온다는 걸 본인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ASMR이라는 게 개인 특성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데 다 내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로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삭삭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네. 오히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남이 먹는 소리를 듣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짜증나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왜 이렇게 남편들은 시끄럽게 먹는지 왜 이렇게 쩝쩝 소리가 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중독 같은 것들 혼자 이제 막 먹는 거에 집중하거나 쇼핑하는 거에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또 많이 생긴다고 막 호소들을 하거든요. 그건 오덕이 아니라 오덕은 그게 고도의 정보화가 되기 시작해야 오덕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쇼핑을 하는데 쇼핑 마스터가 되려면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2-3시간을 갖다 조사해서 제일 싼 걸 찾아낸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뭔가 의자를 하나 사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아주 파고 들어가지고 이 의자가 최고다를 결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약간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은 네네. 단순하게 먹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 요즘 좋아하는 거 뭐 있냐 그러면은 전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전 입이 저기 짧지 않아서 뭐든 다 먹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니다. 네. 아, 오히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먹었을 때 나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먹어야 된다. 치킨을 먹어도 아무거나 먹고 맛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저 집 저 치킨을 먹어야 내가 만족한다는 걸 알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돈 많이 안 쓰고 배를 많이 안 불리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거 하나만 해서 하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가 찾아내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그 정신건강 솔루션 가운데 이제 혼자 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한테 솔루션을 선생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언택트 시대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언택트에 너무 익숙해지면 왜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하고 그냥 전혀 관계를 없다 보면 인간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기는데 그거는 어떨까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까 저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런저리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저기 지금 중2에서 고1 사이들은 네. 인간관계의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 친구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고등학교 시절을 인간관계를 못 만들고 2년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1년, 2년을 못 보내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고3 때나 대학교 때쯤 이제 슬슬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땐 이미 다양성이 없죠, 애들이. 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틀림없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미팅이다, 무슨 만남이다 이런 거 굉장히 집착할 가능성도 많고 네. 자기네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세대라면서 우울해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답이 별로 안 나오죠. 왜냐면 뭐 그럼 학원을 열심히 다녀보렴 아니면은 이 와중에도 저기 뭐야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예를 들어 취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가니까 그런 쪽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은 하는데 잘 실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맞아요. 어쨌든 열심히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네. 필요는 있겠네요.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봉사하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렇게 봉사도 혼자 할 수 있는 봉사 뭐 이렇게 재활용품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만 지금 살아있고 아, 지금. 네,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지혜롭게 넘기는 그런 또 어떤 그 뭐 움직임 이런 것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줄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